예, 두 번째 발표는 어, 한양대학교 이진영 교수님께서 Non-Joint Measurability of Multi-Measurement for Quantum Contextual Metrology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의 이진영입니다. 제가 양자 연구회 워크숍에서 발표를 하게 될 줄은 잘 몰랐는데요. 제가 연구의 총무를 맡고 있어서 그래서 발표할 기회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과에서 꼭 한번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분과위원장이신 이상윤 교수님하고 분과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joint measurability 혹은 non-joint measurability, 그러니까 측정이 여러 개일 때 이 여러 개의 측정들이 서로 같이 동시에 측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공동 측정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가 한 주제고, 두 번째는 공동 측정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non-joint measurable한 그 측정들 사이에서 얘네들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contextual한 맥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양자 이론이 예측하는 바입니다. 그런 이제 측정의 non-joint measurability를 메트롤로지에다 적용을 하자라는 게 세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퀀텀 메트롤로지에서는 그냥 대충 얘기하자면 단일 측정을 사용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여러 개, 심지어 조인트 메저러블 하지 않은 측정들을 조합해서, 그래서 그것들의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메트롤로지에 적용하면, 그러면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추정을 할 때 그럴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거가 공동 연구를 같이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는 일인데, 크게 그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론을 같이 공동 연구해 주신 분과 실험을 같이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론 연구는 재정호 박사,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발표하는 거의 모든 내용들은 재정호 박사가 거의 대부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백경현 박사, 고등과학원의 백경현 박사, KST의 유정희 박사, 울름대학의 임재민 박사, 임피리얼의 김명식 교수님, 에트리의 방정호 박사, 키아스의 김재환 교수님, 그리고 실험에서는 이제 한양대의 이광걸 교수님과 학생인 이지원 학생, 그리고 이광걸 교수님의 제가 이중성 박사라는 호칭을 뺐네요. 이중성 박사, 홍성엽 박사님, 설강희 박사님, 이상민 박사님, 박기수 박사님, 이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분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측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할 텐데, 제가 두 가지로 발표를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로 결과까지를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non-joint measurability에, 그러니까 제 발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파트에 대한 non-joint measurability에 대한 것을 뒷부분에서 테크니컬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뒷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도 처음에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연구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는 측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측정과 양자 측정을 먼저 이제 비교를 할 텐데, 고전 측정은 기본적으로 핵심 가설은 상태 교란 없이 관측할 수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걸 흔히 가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핵심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가설이 충족되는 경우에
다음에 두 가지 측정은 사실상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측정량,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물 관측량을 A와 B 두 가지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했을 때 샘플에 대해서 A 측정을 하고 뒤따라서 B를 측정하더라 하는 그러한 연속 측정, 이걸 제가 연속 측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나 아니면 샘플에서 그 절반 정도를 나눠서 A 측정에서 하고 나머지 절반을 B에서 측정하는 이렇게 이걸 이제 제가 분배 측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고전 측정에서는 연속 측정을 하든 분배 측정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태 교란이 없기 때문에 그 분배 어떤 방식으로 하든 동등한 결과를 줍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양자 측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이센버그 언서튼티 릴레이션 혹은 이제 불확정성 관계 때문에 A 측정의 불확정도와 B 측정의 불확정도는 기본적으로 A하고 B, 소위 이제 양자 연산자로 했을 때 걔네들의 교환 관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그 교환 관계의 평균값이 불확정성들의 곱의 하한을 결정합니다. 이거는 뜻하는 바가 뭐냐면 연속 측정을 시도할 때 A 측정이 B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자에서는 연속 측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의 교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분배 측정을 채택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만약에 그 두 측정 A하고 B가 교환 가능한 관측량, 그러니까 A하고 B를 각각 연산자로 표현했을 때 걔네들이 커밋하는 그런 경우, 교환 가능한 그런 경우에 연속 측정 A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B 측정이 A 측정 아웃컴, 측정 기대값의 임의의 n승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A에 대한 측정이 B에 대한 측정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A 측정 한 번만 하면 B 측정 결과는 단순히 기대값을 n승 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단일 측정이라고 혹은 단일 측정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뭐냐면 non-joint measurability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관측량이 서로 커밋한다. 그래서 단일 측정으로 충분하다. 이런 경우를 joint measurable하다고 그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측정을 찾을 수 있으면 joint measurable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관측량 A, B가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단일 측정이 가능한 두 관측량 A, B는 항상 교환 가능한가? 라는 게 질문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두 측정이 교환 가능하다면 단일 측정으로 할 수 있고 단일 측정을 할 수 있으면 joint measurable 한 거다라는 얘기가 성립했는데 그 역이 성립하느냐가 질문인 겁니다. 소위 이제 PVM이라고 폰 노이만 오르토고널 메저먼트, 다른 말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이 PVM인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측정이 가능한 두 관측량은 항상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POVM이라고 부르는 노이즈가 섞인 그런 측정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POVM, 그러니까 Positive Operator Value Measure라고 부르는 POVM 측정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환 불가능한 관측량 A하고 B 중에 단일 측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얘기한 하이센버그 언서튼티 릴레이션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한 것은 앞서 얘기한 joint measurable한 그런 것과 non-joint measurable한 것을 이제 POVM이라는 일반적인 측정으로 확장해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P of M으로 확장된 일반화된 측정들에 대해서 joint measurable한 측정과 non-joint measurable한 측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non-joint measurable한 측정,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하다고 혹은 incompatible measurement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립 불가한 그 관측량 A하고 B를 연속 측정을 하면 당연하게도 A 측정이 B 측정에 대한 상태를 교란합니다. 이런 경우에 측정 순서를 바꾸면 그러면 측정 순서를 바꾸기 전과 측정 순서를 바꾸고 난 다음에 측정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양자 이론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 순서라는 맥락에 따라서 양자 측정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것을 contextuality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흔히 양자 이론에서 양자 물리학에서 퀀텀 contextuality라는 용어가 사실상 있긴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말씀드리는 contextuality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퀀텀 contextuality라는 개념은 협의의 의미로 이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contextuality, 측정의 contextuality라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측정 순서라는 맥락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또 측정을 선택한다라는 맥락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측정 혼자 하는 그런 경우와 앞서 A 측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A 측정을 선택했다,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맥락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B 측정의 결과는 앞서 A 측정을 수행했느냐, 수행하지 않았느냐 그런 측정 선택의 맥락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편 측정을 먼저 수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A를 먼저 수행하고 B를 뒤에 수행할 때 그럴 때는 B 측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상관없이 A 측정은 동일한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를 주고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를 주지 않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측정 선택이라는 맥락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것을 이제 메트로로지에다가 적용해 보자라는 건데 일단은 기존에 있었던 퀀텀 메트로로지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퀀텀 에스티메이션 티오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티메이션 티오리는 기본적으로 양자 상태를 준비를 하고 파라미터 그러니까 그 외부 물리계 추정하고자 하는 물리량에 대해서 외부 물리계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양자 상태를 변형시킵니다. 그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고 현재 썼습니다. 그런 연후에 양자 상태를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추정하고자 하는 물리량을 추정하는 그런 형태가 퀀텀 에스티메이션 티오리 혹은 퀀텀 메트로로지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추정할 때 에라를 추정하는 파라미터, 제가 물리량 혹은 파라미터라고 부를 텐데 이 파라미터의 에라를 파라미터를 파이라고 하고 그 파라미터의 에라 혹은 uncertainty, 부정확도를 델타 파이라고 하면 이 델타 파이는 이와 같은 부등식을 반드시 원리적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크레머-라우 이니퀄리티 양자 버전에서는 퀀텀 크레머-라우 이니퀄리티라고 부릅니다. 이게 추정 한계를 파라미터 추정에 있어서의 한계를 결정하는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파이라는 것은 표준 편차고 델타 파이의 제곱은 분산이고 그래서 캐피탈 N이라고 한 것은 샘플의 수 혹은 양자 상태를 몇 번 사용했는지 그 사용 횟수 그리고 FQ라고 쓴 것은 퀀텀 피셔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그 양이고 여기서 퀀텀 피셔 인포메이션은 4배의 델타 H 제곱과 같습니다. 이건 양자 이론에서 예측하는 바인데
여기서 H라는 것은 매개 변수 phi의 제너레이터 해밀토니안, 그러니까 외부 물리량과 상호작용한 해밀토니안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이런 이제 스탠다드 이제 에스티메이션, 퀀텀 에스티메이션 티오리, 기존의 그 퀀텀 에스티메이션 티오리를 모두 싸잡아서 제가 스탠다드 퀀텀 에스티메이션 티오리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에스티메이션 티오리를 말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스탠다드, 기존에 있었던 걸 전부 스탠다드 퀀텀 에스티메이션 티오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스탠다드 퀀텀 에스티메이션 티오리에서는 측정을 할 때 단일 물리량을 추정하는 경우에 단일 측정을 합니다. 파라미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다중 물리량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분배 측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샘플이 있으면, 분배 측정에 대한 건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이 있으면 그 샘플을 일부,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A 측정에 사용하고 다른 절반에 대해서 B 측정, 서로 조인트 메저러블 하지 않은 다른 B 측정에서 측정을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에스티메이션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그 에스티메이션 티오리에서 얘기하는 혹은 퀀텀 메트로로지에 얘기하는 것은 퀀텀 토모그래피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퀀텀 토모그래피에서도 예를 들어 퀀텀 스테이트 토모그래피인 경우에 퀀텀 스테이트를 규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큐빅 같은 경우에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 모두 세 가지에 대한 측정이 수행돼야 되고, 그런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정만 생각했는데 세 가지인 경우에는 3분의 1은 시그마 X 측정, 또 다른 3분의 1은 시그마 Y 측정, 또 마지막 3분의 1은 시그마 Z 측정. 그 이외에도 다른 방식이 있긴 하지만 가장 간단한 형태의 그 토모그래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도 분배 측정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이제 제 연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측정할 때 측정 선택에 대한 맥락을 활용하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측정하지 않는 경우, A만 측정하는 경우, B만 측정하는 경우, A와 B를 다 측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경우, 이러한 측정 선택의 맥락을 활용하면, 다른 말로는 기존에 있었던 것과 다르게 연속 측정도 포함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측정들에 대해서 측정의 맥락이라는 컨텍스트를 활용하자라는 뜻인 건데, 이제 그 모티베이션 자체는 두 개의 측정 A와 B가 non-joint measurable 하다면, 그러면 두 측정은 소위 non-classicality를 갖게 됩니다. 고전인 경우에는 그 연속 측정을 하나, 분배 측정을 하나 동등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non-joint measurable 한 경우에는 그 분배 측정을 하는 것과 연속 측정을 하는 것이 상태 교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non-classical한 비고전적인 특성을 이 측정들은 갖게 됩니다. 이러한 그 측정의 비고전성을 이 퀀텀 에스티메이션에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가 질문인 거고, 그거에 대한 답을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지금 기존 양자 계측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 퀀텀 메트로로지, 스탠다드 퀀텀 메트로로지 대비 이득이 있습니다. 그 이득을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러한 메트로로지를 저는 컨텍슈얼 메트로로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퀀텀 크레머-라우 이니퀄리티가 지금과 같이 측정을 여러 측정에 대한 컴비네이션으로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크레머-라우 부등식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수정되면 그 FCO라고 부르는 Contextual Fisher Information이라는 양을 정의할 수 있고, 이 Contextual Fisher Information이 스탠다드 퀀텀 피셔 인포메이션을 대체하는 형태로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 이 contextual feature information이 quantum feature information보다 더 큰 그런 경우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quantum feature information 대신, 그러니까 quantum feature information을 이용하는 그런 측정 대신 contextual feature information 얻을 수 있는 측정들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스탠다드 퀀텀 메트로로지하고 한 가지만 더 비교를 하자면, 단순히 피셔 인포메이션이 스탠다드 피셔 인포메이션보다 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퀀텀 피셔 인포메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셋업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양자계측 스탠다드 퀀텀 메트로로지에서는 추정 변수 값이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최적화된 측정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방법론은 컨텍슈얼 메트로로지 관점에서는 그냥 주어진 그러니까 서로 non joint measurable한 측정들을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그 셋업들을 최적화하는 것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하게 되면 더 높은 그 contextual feature information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미 스탠다드 퀀텀 피셔 인포메이션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contextual 메트로로지는 스탠다드 메트로로지에 비해서 샘플을 2배 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측정 선택의 맥락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측정,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A만 측정하는 것은 양자 이론상에서는 사실상 불필요하고, 왜냐하면 B 측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A 측정은 동일한 결과를 줘서 이 두 가지 셋업에 대한 것은 버리고 밑에 있는 두 가지 셋업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이 총 N개 있을 때 그 중에 절반은 연속 측정과 나머지 절반은 비측정에 활용하는 거라, 퀀텀 메트로로지에서는 단일 파라미터인 경우에 단일 측정만 하는, 그래서 샘플 N개를 모두 한 측정에 활용되는 반면에, 여기서는 두 군데로 나눠서 수행해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비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contextual feature information보다 quantum feature information의 2배 한 것보다 더 큰 그런 경우가 있어야 이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는 것은 왼쪽 첫 번째 그림은 이론 그림이고, 이 이론 그림은 얼마나 contextual feature information이 2배의 quantum feature information보다 더 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단일 큐빗인 경우를 생각했고, 거기서 블로어 벡터의 두 앵글 세타와 파이에 대해서 따져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이를 추정하는 그런 경우, 아토미스트랄 앵글을 추정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 이 두 피셔 인포메이션을 비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레이색으로 있는 이 부분은 contextual feature information을, contextual 메트로로지를 적용할 수 없는 영역이고, 소위 네거티브 음수 확률이 존재하는 부분이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이 부분, 이 안에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 파란색 부분, 이 파란색 부분은 contextual feature information이 2배의 quantum feature information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고, 초록색과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더 큰 경우로 이득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득이 있는 파이의 영역을 대충 잡았을 때 각도로 36도 정도 됩니다. 이 36도 정도에 대해서, 그 정도 영역에 대해서 contextual 메트로로지가 퀀텀 메트로로지보다 더 이득을 준다
라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 두 개는 이제 실험을 수행한 거고, 이 두 개 그 실험은 단일 광자 평광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를 가지고 PPKTP를 통과시켜서 포톤 페어를 형성시켜서 트리거를 통해 가지고 단일 광자가 생성됐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여기 그 하프 웨이브 플레이트와 쿼터 웨이브 플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양자 상태를 준비합니다.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측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첫 번째 빔 스플리터 부분이 첫 번째 측정인 A 측정과 관련된 거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이 그 각각 호리즌탈인 경우에 B 측정, 그리고 버티칼인 경우에 B 측정, 이런 식으로 연속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B만 측정하고 싶을 때는 그 첫 번째 빔 스플리터를 빼면 두 번째 측정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측정을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에라를 실험적으로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x축이 그 파라미터 파이, 에스티메이션 하려는 파라미터 파이의 값들이고, y축이 에스티메이션 했을 때의 에라들입니다. 그걸 로그 스케일로 그린 겁니다. 로그 스케일로 표현한 거고, 여기 보라색 점선이 퀀텀 메트롤로지를 사용했을 때, 그럴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그러니까 가장 낮은 에라 영역이고, 그러니까 윗부분으로 에라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얘기한 컨텍슈얼 피셔 인포메이션, 컨텍슈얼 메트롤로지 방법을 사용해서 그 파라미터를 추정했을 때 생긴 에라는 이 아랫부분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오렌지색 선은 이론치인 거고, 실험들이 이론과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샘플의 사이즈는 10의 5승계의 샘플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핵심 내용들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부터는 테크니컬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on-joint measurability, 그러니까 어떤 측정들에 대해서 joint measurable 하냐, non-joint measurable 하냐, 그거에 대한 것을 정의도 안 하고 그냥 막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차분하게 non-joint measurability의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새로운 키워드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은 W measure라는 새로운 키워드입니다. 이 W measure라는 것은 앞서 본 노이만 메저먼트인 PVM, 그리고 제너럴 메저먼트인 POVM, 그리고 그거를 더 확장한 그러한 형태를 W measur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인트로덕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조인트 메저러빌리티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고, W measure, 저희가 사용하는 W measure에 대한 정의를 또 말씀드리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OVM이라는 측정 메저를 일반화한 겁니다. 그리고 큐빗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개의 이그샘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컴이 두 개인, 그러니까 큐빗이지만 큐빗이어서 아웃컴이 두 개일 수도 있지만, 큐빗이라 하더라도 아웃컴이 세 개인, 혹은 네 개인, 혹은 무한개인,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측정에선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두 개짜리와 세 개짜리 검출되는, 두 개와 세 개로 검출되는 그러한 예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인트 메저러빌리티에 대한 모티베이션, 특히 uncertainty relation 혹은 complementarity 관계, 그리고 incompatibility에 대한 얘기, 또 contextuality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개 orthogonal measurement인 경우에 두 측정이 compatible하다면, 혹은 커밋한다면, 그렇다면 단일 측정으로
그 두 개의 측정을 단일 측정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다. 혹은 joint measurable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네, 그리고 이거는 앞서 했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만약에 non-commutative한, 그러니까 서로 교환이 되지 않는 측정들이라면 그러면 그 joint measurable 하냐? 아니,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로 교환이 되는 경우에는 joint measurable 한데, 그러니까 동시 측정이 되고 단일 측정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데 joint measurable 하면 commutative 하냐? 그러니까 커밋하는 옵저버블들이 되느냐? 예, 그거에 대해서 답은 앞서 얘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PVM인 경우에는 맞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 POVM인 경우에는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샘플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이그샘플은 어떤 일반적인 측정 POVM 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M이라는 것은 그 POVM element인 M, head M, POVM element operator인 M, 그리고 여기 small a, b, 첨자로 있는 small a, b는 측정 아웃컴에 대한 인덱스들입니다. 그래서 이 측정 연산자가 이렇게 표현되어졌는데 얘네들은 POVM입니다. 그러니까 다 양수고 그리고 completeness를 다 만족하고 그리고 그거의 마지널, 그러니까 얘네들의 마지널 POVM은 각각 A와 B가 있는데 얘네들은 캐피탈 M을 B에 대해서 모두 다 더하면 캐피탈 A를 얻고 캐피탈 A에 대해서 모두 더하면 캐피탈 B를 얻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그 POVM들이 되고 왜냐하면 POVM 양수 연산자들을 다 더하면 여전히 양수 연산자이고 걔네들을 다 더하면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컴플리트니스를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얘도 정당한 POVM이고 얘도 정당한 POVM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제가 이거를 얘네들을 이 POVM들을 자녀 children measurement, children POVM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그 POVM, 그러니까 이 joint measurement에 해당하는 이 M을 mother 혹은 엄마 POVM이라고 부르고 걔네들의 마지노로 얻어진 측정 혹은 POVM들을 children 혹은 애기들 측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얘는 그 측정이 단일 측정이기 때문에 그 양자 이론에서는 수행할 수 있는 측정인 거고, 근데 걔네들이 이제 그 마지널을 구해 보면 두 개의 POVM, 두 개의 새끼 측정들이 아기 측정들이 있게 되고 이 아이들 측정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시그마 X,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그 무시하더라도 파울리 매트릭스 시그마 X와 파울리 매트릭스 시그마 Y로 핵심적인 연산자는 걔네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A하고 B는 시그마 X와 시그마 Y의 커뮤레이션으로 귀착이 되고 결국은 얘네들이 커밋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밋하지 않으니까 이 A하고 B는 두 개의 측정은 커밋하지 않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측정인 M, 엄마 측정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아이들 측정 결과들을 전부 다 리프로듀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얘네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퍼레이셔널 조작주의적인 관점에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정한 것은 PVM, 그러니까 오토갈 메저먼트를 가정을 했고 걔네들이 각각 두 개의 아웃컴, 플러스 시그마와 마이너스 시그마라는 두 개의 아웃컴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자 상태를 입력할 때 화이트 노이즈, 그러니까 노이즈를 각각 P와 1-P로 랜덤하게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그 결과를
PVM으로 오르토고널 메저먼트로 이제 수행하는 그러한 이제 측정을 염두에 둘 텐데 그럴 때 P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노이즈를 섞고 오르토고널 메저먼트를 하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제너럴 메저먼트인 POVM이 됩니다. 자, 이 측정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믹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오르토고널 메저먼트 PVM 측정을 하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앞부분은 양자 상태, 그러니까 요 아웃 출력기 양자 상태로 볼 수 있고 그 양자 상태는 일반적으로 믹스 스테이트가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바운더리를 1로 나눠서 이쪽은 퓨어 스테이트로 내버려 두고 나머지 부분을 측정이라고 보면 그러면 그 측정은 POVM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 그 구성된 애를 측정 M, 캐피탈 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그 구체적인 수학적 형태는 이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 측정을 아까 얘기한 오르토고널 메저 이그 파울리 매트릭스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한 거를 x, y 평면 위에 있는 방향이라고 보고 그 방향 중에서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을 이제 4분의 파이인 측정이라고 우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쪽 방향으로 향하게 측정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각각의 위의 거에 대해서는 측정 아웃컴을 00하고 11을 어사인 해주고 밑에 거에 대해서는 측정 아웃컴을 01과 10으로 어사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오리지널 스테이트 어떤 초기 상태가 있을 때 얘네들을 랜덤 그러니까 분배 측정을 하게 하면 그러니까 랜덤 스위칭으로 절반은 위에 가서 측정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래에서 측정하게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그 측정은 M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M 프라임들 대신 M인데 그거는 M 프라임의 확률 2분의 1을 곱한 것이 되고 그 M이 바로 지금 이 측정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측정이 됩니다. 이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순히 수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측정이 된다라는 것을 방금 그거에 대한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한 15분, 12분 정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조인트 메저러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짧게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그래서 조인트 메저러빌리티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어떤 측정 M이 있고, 그 측정 M의 구성 원소인 연산자들이 인덱스 스몰 a와 스몰 b로 인덱싱되어 있는 POVM, 그러니까 엄마 POVM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들의 이 엄마 POVM의 마지널들로 아이들 POVM인 스몰 a와 스몰 b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조인트 메저러블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엄마 측정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 측정 결과들을 전부 다 재현할 수 있으니까 단일 측정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조인트 메저러블 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텐데 하나는 forward problem과 다른 하나는 backward problem으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ward problem은 엄마 측정이 있고 엄마 측정이 있을 때 아이들 측정들에 대해서 따져보는 겁니다. 이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근데 반대로 backward problem은 아이들 측정이 먼저 있고 그 아이들 측정으로 가지고 엄마 측정이 존재하는지를 찾는 게 backward problem입니다. 이 backward problem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풀기가.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백워드 프로그램에서 질문은 엄마 측정이 존재하느냐, 아이들 그 측정은 존재하는데 이와 같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주어졌을 때 엄마 측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찾는 게 그 해당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1986년도에 부시라는 사람이 그 먼저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한 해답도 찾았습니다. 큐빗의 경우에 큐빗이고 아웃컴이 2개인 그런 아주 단순한 경우에 대해서 해당하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그 연구는 근데 엄마가 존재하는 건 아는데 그 엄마가 누구냐 혹은 엄마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것은 답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가 한 일은 19년도에 한 일인데 이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엄마가 존재한다면 그 엄마 측정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를 대답합니다. 네,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 관련된 그 연구들에 대한 이제 참고 문헌들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이 수용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그 엄마가 누군지까지 같이 동시에 풀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이 저희가 그 제안하는 방법론은 소위 Operational Quasi-Probability라고 부르는 겁니다. Quasi-Probability니까 probability가 아닌 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음수 확률이 가능한 그 양자 광학에서 비그너 펑션이나 P 펑션이나 그러한 그 quasi-probability와 유사한 하지만 다른 그러한 그 quasi-probability를 이용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조인트 메저러블을 하지 않은 그런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는 일이어서 이 방법론은 소위 컨텍슈얼, 그러니까 측정에 대한 맥락성을 이용한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앞서 보여드린 그 그림과 똑같은데 측정들의 선택이라는 맥락을 차용을 그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측정인 A와 B를 측정을 하고 하지 않고 그래서 모두 측정 안 하는 경우와 하나씩만 측정하는 경우 그리고 연속으로 측정하는 경우 얘네들의 조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게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방법에 따르면 결국은 W라는 함수가 도입이 되는데 이 W라는 함수는 A만 측정하는 경우의 확률 분포, B만 측정하는 경우의 확률 분포, 그리고 A, B 동시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경우의 확률 분포와 그거의 마지널들의 선형결합 형태로 이 W라는 펑션을 소위 Operational Quasi-Probability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이제 W라는 그 Operational Quasi-Probability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의 마지널이 각각 아이들 측정에 대한 확률 분포를 고스란히 재현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W가 포지티브라면 항상 양수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W는 보다시피 여기 음수 빼기도 있기 때문에 W는 일반적으로 음수가 가능한 그런 의미에서 quasi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quasi probability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W가 모두 다 양수라면 그러면 이 W를 통해서 A 측정과 B 측정에 대한 결과를 전부 다 재현하는 거니까 단일 측정으로 이 새끼 측정, 아이들 측정들, 그러니까 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W는 양수라면 엄마 측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저희가 연구한 그 결과들 논문은 2013년부터
17년도, 19년도 등등등의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방금 말씀드린 그 quasi probability에 대한 것을 실험을 한 경우입니다. 앞서 그 contextual methodology에서 했던 실험과 굉장히 유사한 그림을 실험 셋업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음수 확률이 있는 영역과 음수 확률이 없는 영역에 대한 것을 보인 그런 실험입니다. 다니엘 광자 평광 실험인 거고요. 이것은 19년도에 그 사이언스 리포트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오퍼레이셔널 쿼지 프로버티를 이용해서 이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그 측정은 아니고 새로운 매저 척도에 대한 POVM을 일반화하는 그러한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다시피 오퍼레이셔널 쿼지 프로버티는 확률들의 선형 결합이고 W는 선형 결합이고 얘네들은 각각 양자 상태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얻어진 그 확률들이니까 얘네들을 양자 연산자, 측정 연산자로 환원하면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진 이 W를 W measure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이 W measure는 operator valued measure인 것은 동일하고 대신 positive라는 것이 개런티가 아니고 허미션인 것은 개런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W measure는 그냥 그 줄줄이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허미션 operator valued measur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 이 W measure의 마지널이 각각 children, 아이들 측정으로 마지널들이 되는 거니까 W가 양수인지만 알면 얘네들이 W가 바로 엄마 POVM이 된다, 엄마 측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문제, 엄마 POVM, 엄마 측정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엄마 측정이 누구냐까지를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방법론이라고 하겠습니다. 티오렘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그 네거티비티에 대한 그 얘기도 있는데 얼마나 그 음수인지 양수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개의 아웃컴 그리고 세 개의 아웃컴에 대해서 그 분석한 이그샘플들이 있는데 이것도 모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조인트 메저러빌리티를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는 아이들 측정들이 넌 조인트 메저러블한 경우, 그래서 엄마 측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 방법은 앞서 얘기한 연속 측정과 각각의 측정들의 조합으로 W라는 측정, 혹은 W라는 그 W measure, 그리고 Operational Quasi Probability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실험적으로 실험적으로 컨스트럭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메트롤로지, 퀀텀 메트롤로지에 적용하자라는 게 앞서 얘기했던 핵심 아이디어가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득을 충분히 기존의 스탠다드 그 퀀텀 메트롤로지 대비 컨텍슈얼 메트롤로지가 적어도 피셔 인포메이션 관점에서 양수, 그러니까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굉장히 넓게 있다라는 겁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질문 올라온 거 이제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양자 분배 측정 시 스위치가 랜덤하게 작동해야만 하나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랜덤해야 될 필요는 없고 그 기존의 그 분배 측정을 할 때 랜덤 스위칭을 하지는 않고 그냥 이제 예를 들어 절반씩 나눈다고 했을 때 샘플의 절반은 뭐 한 측정에, 다른 절반은 다른 측정에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랜덤 스위칭이라고 부른 것은 제가 얘네들을 하나의 측정 장치처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분배를 하는 방식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뒤에서 처음에 보낼 때 샘플이 하나만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억 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페어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랜덤 스위칭이라는 장치가 있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만약에 샘플 자체의 수가 충분히 많은 경우에는 절반씩 나눠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네, 혹시 마이크 사용하셔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질문이 없으시군요. 슬픕니다. 제가 그럼 한 번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앞에서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제 불확정성 원리가 수정돼야 될 수 있다라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요. 아니었나요? 불확정성 원리가 수정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불확정성 원리가 수정되는 게 아니고, 네, 기존의 퀀텀 메트로로지는 이와 같은 이제 크레머 라우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고, 이 크레머 라우 부등식을 퀀텀 메트로로지에서는 불확정성 원리의 일반화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긴 한데 크레머 라우 이니퀄리티와 하이젠버그 언서튼티 릴레이션은 사실은 독립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퀀텀 메트로로지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얘네들이 일치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죠. 근데 말씀드린 저희 같이 컨텍슈얼 메트로로지 같은 걸 하게 되면 하이젠버그 언서튼티 릴레이션이 아니라 원래 퀀텀 크레머 라우 바운드, 퀀텀 크레머 라우 부등식 거기에서 수정된다라는 겁니다. 하이젠버그 언서튼티 릴레이션이 수정되는 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또 이제 채팅창에 올라가는데요. 네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도 적용 가능한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non-joint measurability와 관련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느냐, 혹은 거기서 다루는 문제들이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측정들에 대한 non-joint measurability 혹은 joint measurability 이런 것들을 다루느냐라는 질문이라면 네, 맞습니다. 이 joint measurability에 대한 연구에서는 3명, 4명 아니면 몇 명이든 상관없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모두 다 연구를 합니다. 부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보여주신 예시가 이제 네네. 분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다음 예를 들어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도 엄마를 찾을 수 있는지요? 네네. 그러니까 포워드 프로블럼을 생각하면 그냥 금방 알 수 있는데, 네, 여기서는 지금 측정에 대한 아웃컴 인덱스를 A와 B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세 자녀인 경우에는 3개의 측정을 염두에 둔 거니까 A, B, C까지 있는 엄마 측정을 정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거의 마지노는 A, 그리고 B, 자녀 측정이 A, B, 그리고 또 C 세 번째 자녀, 그 세 번째 자녀에 대한 엄마 측정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세 자녀가 있을 때 엄마가 존재하느냐 그런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쉽냐 어렵냐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네, 쉽진 않죠. 백워드 프로블럼은 어떤 경우든 어렵습니다. 예, 그럼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예, 교수님 다시금 발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3분 정도 잠시 쉬었다가 저희 5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